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무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다오님이 계속 윙크 안 하냐고 하셔가지고 오늘 또 무리해서 했습니다. 이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최근에 실거래가 관련돼서 기사가 나왔죠. 실거래가 취소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19만 건이나 있었어요. 작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7개월가량 되는데 이 기간 중에 주택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취소한 건수가 19만 건 가까이 됐습니다. 전체 매매 거래의 약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실거래가 신고했다가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냥 취소한 경우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단 한 건의 실거래가 가격이 아파트 전체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래, 허위거래 등을 통해서 실거래 가격을 조작할 경우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서야 제기되고 있죠. 제가 계속 강조해 왔던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집,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굉장히 고가의 재화임에도 가격을 결정할 때는 한두 건의 거래 가격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실수요가 탄탄하고 거래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실거래가의 편차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었는데 거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실거래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실거래가 신고 자체가 워낙 맹점이 많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에 해당 거래 계약이 없던 일로 되더라도 이걸 다시 신고하지 않으면 실거래 가격을 높이는 자전거래를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시스템이 투기꾼의 합법적인 놀이터가 된 지 이미 오래전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2월부터 이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사실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개선을 했는데 이거 갖고는 전혀 달라질 게 없습니다. 단순한 거래 취소 내역 공개는 시장에서 큰 의미가 없죠. 가뜩이나 집값 오를까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래 등으로 올린 허위 시세에 맞춰서 일반인들이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건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을 더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오래전부터 이야기해 왔어요. 언론은 일단 실거래가가 신고되면 이게 진짠지 가짠지 뭐 걸러내지도 않죠. 무조건 비싸게 팔렸다고 하면 이걸 근거 삼아서 기사를 써댔습니다. 신고가 경신 기사 엄청나게 쏟아졌고 그 기사가 실제로 사람들 심리에 크나큰 영향을 줬다고 보고서도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와서 실거래가 신고 조작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집값 날아갈 때 뭐 했냐 하면서 정부 뒷북이라고 부글부글 한다고 정부만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잘못하고 있죠. 빨리 반영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치만 더 큰 문제는 언론이 이거 확인되지도 않은 걸 계속 확성기에 대고 이 가격이다 이 가격이다 보도해 주는 것만 자제했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한 상황이 됐을 건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어요. 계약서만 작성해서 등록한 다음에 없애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거 주식시장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통정거래와 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잡아내기 어렵고 그냥 귀찮고 하니까 냅두고 있으니까 실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비싸진 값이라도 이게 맞다고 받아들이면서 집을 샀습니다. 남양주 A단지 같은 경우 자전거래 이후에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고 청주 B단지 같은 경우는 6건 거래로 50%를 올렸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했을 때부터 꾸준하게 제기해 왔던 의혹이죠. 수상하거나 멍청한 거래, 실제 호가보다 훨씬 비싼 값에 찍히는 수상한 거래, 아니면 멍청한 거래라고 말씀드리면서 신고가 조작을 통해서 주변 시세에 영향을 주고 이거에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또 참여하게 만들어서 올라간 가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데 이러한 신고가, 실거래가가 이용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걸 분양 완판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꾼들만 하던 걸 이제 일반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만연화 됐어요. 여전히 허점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시세보다 비싼 값에 털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거래를 생각을 해보면 한 건이 거래가 되면 그 거래 가격에 비추어서 다른 아파트의 가격도 오르거나 내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예전에 10억의 거래를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시세 띄우기에 성공해서 10억짜리가 20억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래량은 현저히 줄어들었죠. 현저히 줄어든 거래 중에서 그 중에 일부가 실거래가 신고한 후에 취소된 거래였어요. 실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해서 사람들이 뒤따라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래를 하는 가격이 쌓여서 현재의 시세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확연히 줄어든 거래량, 그 거래가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나마도 허위 거래가 중간중간 끼어서 이 가격을 유지해 온 거죠. 이제 대출은 조이고 동거할 길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20억이 이제 또 30억 됐다라고 하는데 사줄 사람이 없어요. 수상한 거래가 찍히고 따라서 집을 사고 싶어도 이제 닿을 수 없는 가격을 부르고 있고 그 돈을 끌어올 길이 없습니다. 이러니 진짜 거래는 사라지고 의도된 거래만 남는 시장이 됐습니다.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10억 할 때 산 사람도 있고 20억 할 때 산 사람도 있고 또 30억 할 때 산 사람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점에 샀지만 대부분 대출을 껴서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계의 유동성은 다 집에 빨려 들어가 있어요. 집에 빨려 들어간 유동성을 다시 내 주머니로 가져오려면 누군가 와서 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래 절벽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경인데 또 실거래가 가지고 기사를 쓰죠. 지금 거래 안 돼도 집주인들은 싸게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42억 아리팍이 이제 45억의 손바뀜이 됐다고 또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기사는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거래 절벽에도 팔리면 신고가 찍는다고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리팍 이렇게 하는 이유 주변에 분양할 게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분양 완판의 공식 소개를 드렸습니다. 똘똘한 한 채 현금 부자 많다. 마용성, 노도강, 9억 이하 풍선효과 온갖 이론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실거래가 신고가가 찍히고 이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이러한 기사를 접한 사람들이 불안해서 추가 매수로 이어지면 수상한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된 것처럼 연일 중계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시세보다는 훨씬 싼 로또 아파트를 옆에서 팝니다. 이렇게 분양을 완판시킨다고. 그래서 이 실거래가 제도를 투명하게 해야 되고 차라리 부정확하면 안 발표하는 게 낫다라고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평당 1억이 넘었다. 이제 사람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 손바뀜이 된 평당 1억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기자가 다 떼봤죠. 27채입니다. 20년 1월부터 21년 4월까지 1년하고도 4개월 동안 평당 1억을 돌파했다고 그렇게 떠들어댄 아파트 5곳의 거래를 전부 다 등기부를 떼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처음 평당 1억 뚫었다는 아리팍 겨우 거래된 게 22건입니다. 근데 이 중에 등기가 안 된 게 5건이나 있어요. 23%가 등기가 안 됐죠. 신고가 찍어놓고 그냥 내비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실거래가 신고의 맹점이죠. 이 등기 안 된 5건이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 주변에 돈 있고 이거 꼭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 더 오를까봐 따라 사는 그 거래가 찍히면서 그렇게 거래된 게 22건입니다. 호가를 뛰어넘고 끊임없이 신고가 경신된다고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 이유가 바로 팔고자 하는 아파트를 다 팔기 위한 거라고 제가 꾸준히 다뤄서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2, 3년간 두세 배 된 집값, 이 집값의 그래프 양상이 거의 다 동일하다고 이것도 예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그래프를 보면 실제 이 시장을 수요하는 사람들이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거래는 안 되는데 가격 그래프는 계단식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한두 건의 거래로 시세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래가 안 돼도 비싼 실거래가가 찍히면 그 가격을 기준해서 시세는 상승하게 됩니다. 올랐다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러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방이나 서울 외곽 실수요 중심의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높은 거래가가 찍혀도 실제 거래하는 사람들, 실수요 기반한 실제 거래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래프가 계단식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물결형 모양을 보입니다. 양주시의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양주시도 이제 계단식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었던 이 외곽의 지역마저 비규제 줍줍 갭투자 성지로 인식이 되면서 고가의 거래가 찍히고 계단식 그래프로 바뀌고 거래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실거래가 그 거래 당사자만이 아는 특별한 사정이 반영되는 게 바로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그 실거래가는 때로는 낮게, 때로는 높게 그 입맛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개별적인 영향이 반영되어 있는 게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100% 맹신해서는 안 되고 또 그나마도 등기된 실거래가가 아니라 그냥 신고된 실거래가만 가지고 이 시세를 판단하고 무리해서 뛰어드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거래가가 시장을 교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 후 실거래가 공개하자고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래만 실거래가로 인정하도록 하고 매매계약 체결 6개월 이내에 별다른 이유 없이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걸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를 했습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았죠? 아직 이거 도입되지 않았고 하니까 이 점을 이용해서 시장 교란 세력들은 허위 거래를 통한 시세 띄우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분양 완판을 공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량의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 건설사 같은 제1 매도인 그리고 수십 채 가지고 있는 제2 매도인 이러한 사람들이 했던 일인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워낙 똑똑해져서 버젓이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개소 말량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됐어요. 내가 여러 개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도 단톡방 개설해서 이 지역의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시세 담합하고 호가 올리고 이게 내 재산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서로 독려하고 있죠. 1억이야 아파트 줍줍한다고 단체로 버스 타고 가서 50개, 60개 집을 사서 그 한 지역을 초토화 시킵니다. 그래서 1억 하던 아파트 1억 5천에 팔고 2, 3천 단기에 차익 챙겨서 나오는 이러한 일들을 일반인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인데 여전히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의 주택시장 당장 빵 하고 터지냐 아니면 내년에 터지냐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대로 가면 폭탄 터진다고 경제학자들도 경고하고 있어요. 현재 가계부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고 지금 늘어나는 속도도 지나치게 빠르다고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집값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었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죠. 대부분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가 주담대나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집값 상승이 가계부채 급증의 위험 요인을 키웠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비생산적이고 투기적인 행위를 위해서 대출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빌렸을까요? 빌려서 올랐을까요?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와 같습니다. 결국 대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집을 샀고 그렇게 올라간 집값 때문에 또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이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가계부채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한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대출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 얘기,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대출을 규제하면 오히려 부채 문제는 악화된다. 즉, 터진다는 뜻이죠. 이렇게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도 실수요자한테는 대출해줘야 된다고 주장들을 하는데, 실수요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하는 걸 막는 것도 정부의 책임입니다. 청약 관련해서 나왔죠. 부정청약해서 여러 번 당첨돼서 돈 번 일당이 적발이 됐는데, 부족한 통장 대금과 계약금을 대납해주면 전매 프리미엄을 명의자와 반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부정양도양수한 게 걸렸습니다. 청약은 실수요란 프레임도 잘못된 거죠. 돈은 없고 점수는 있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통장을 빌려주고 이를 활용해서 또 돈 벌려고 사람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까지 전부 다 실수요로 봐서 이 대출 우리나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규모의 대출인데 계속 해줘야 할까요? 실거래가 문제 당장 해결이 안 되죠. 여전히 허위의 실거래가는 계속 찍힐 거고 이걸 바탕으로 사람들은 판단을 할 겁니다. 이미 오른다에 취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닿을 수 없는 거품 위에 집값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사기극의 실체는 결국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타 죽을 걸 알면서 불길로 뛰어드는 불나방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